안녕하세요. 저희는 새싹 식물 추출물의 고지혈증 치료제로서의 생리활성 탐색에 대해 연구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김여진, 김민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담즙산 및 호르몬의 전구체로서 생체 내 필수 성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혈중 지질인자 중 관성동맥 질환의 제1위험인자로 알려졌으며 현대인들의 고지혈증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존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생활성 과정 중 HMG를 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스타틴은 당뇨병 위험 증가, 간 손상, 신경계 및 근골격계 이상 등으로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약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따라 저희는 고지혈증 예방 효능이 있다고 할 민간에서 알려진 새싹종에서 접근성이 좋은 보리하고 기리를 선택하여 HMG-CR 저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최근 고지혈증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스타틴 약물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부작용들이 보고되며 스타틴의 위험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스타틴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골격근 독성, 간독성, 샘즈, VSM 유발, 근병증, 간 효소 증가, 당뇨병 발생 확률 증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스타틴 계열 약물은 심각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 연구에 따르면 노인 계층에 대한 ALL, HAT, LAT 분석 결과 스타틴 투약 시 증가된 사망률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3하이드록시 3메틸글루타일 코엔자임 A 리덕테이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줄여서 HMGR이라고 부르는 이 효소는 체내 콜레스테롤 신생합성 과정 중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의 율속 효소입니다.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는 그림 1에 나온 것 같이 아세틸 코에이를 시작으로 아이소펜테닐 피로인산, 줄여서 IPP, 디메틸알리 파이로포스페이트, 줄여서 DMAPP라고 부르는 이 두 물질이 생성합니다. IPP와 DMAPP는 아이소프레노이드의 전구체로서 작용합니다. 아이소프레노이드는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큐텐 요소,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 다양한 생체 분자를 구성하는 주요한 물질입니다. IPP와 DMAPP의 합성은 식물 내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식물 내에서는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와 논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를 둘 다 이용합니다. HMGR의 경우 HMG 코에이를 메발로네이트로 변환하는 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현재 고지혈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스타틴은 HMGR을 경쟁적으로 억제하여 이 과정의 진행을 늦추고 따라서 아이소프레노이드의 합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를 통해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감소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틴의 구조적 저해 메커니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그림 2에 아트로바스타틴이 HMGR의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가운데 탄소 원자에 질소 원자가 하나 결합한 고리 구조로 아트로바스타틴이 배열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소 원자에 결합하여 뒤쪽으로 배열되어 있는 탄소 고리가 HMG와 유사한 부분, 즉 HMGR의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밑의 경우에는 기질과 효소의 결합, 그리고 효소와 스타틴의 결합을 나타냅니다. 우선 HMG 코에이, 즉 기질과 효소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NADPH의 바인딩 사이트가 결합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NADPH입니다. 그런데 스타틴과 효소가 결합해 있는 경우에는 NADPH의 어떤 바인딩 사이트도 스타틴과 결합해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구조를 통해 스타틴이 효소의 액티브 사이트에 결합하여 HMGR을 경쟁적으로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NADPH에 스타틴이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NADPH의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통해 효소의 활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타입 1과 타입 2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구분 기준은 HMG와 유사한 부분의 형태입니다. 각각의 타입은 동일한 부분적 구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새싹을 배양 후 추출물을 제조하였습니다. 새싹 추출물의 조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새싹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에탄올, 메탄올 추출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기용매 사용 시료의 경우 동결 건조가 불가능하여 분말 형태의 추출물을 구입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분말은 보리 새싹, 귀리 새싹, ABC 분말을 사용하였습니다. ABC 분말의 경우 분말 형태의 식물 추출물 중 새싹 추출물을 제외하고 콜레스테롤 저해 활성을 가진다고 알려진 분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ABC 분말을 네거티브 컨트롤로 선택하여 실험을 수행한 뒤 새싹 추출물의 HMG 저해 활성과 비교하였습니다.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시그마사의 HMG 코에이 SA 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용액을 녹이는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용액을 소분하였는데요.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HMGR 저해 활성 실험입니다. 여기서 테이블 2에 블랭크 용액, 새싹 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액티비티 용액, 프라바스타틴을 함유한 포지티브 컨트롤 용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용액의 제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UV 2600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스타틴이나 저희가 만든 새싹 추출물과 같은 억제제가 포함된 반응에서 HMGR 활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NADPH 흑강도 변화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저희 활성이 높을수록 HMGR 활성이 낮아져서 NADPH 농도 변화가 작아지므로 흑강도의 변화가 작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프라바스타틴이 포함된 용액의 그래프는 원점인 블랭크와 거의 동일하게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습니다. 이는 생체 내에서처럼 메갈로니트 패스웨이가 저해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보리 새싹은 HMG 효소에 대한 실질적인 저해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용액에서 기질의 농도는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보리의 저해 활성이 스타틴에 비교될 만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싹 추출물에 대한 네거티브 컨트롤로 사용되었던 ABC 추출물과 보리 귀리 새싹은 유의미한 억제 활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HMG 엔자임의 액티비티를 측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를 해석하자면 실험에서 사용된 이니비에이터 중 프라바스타틴, 즉 포지티브 컨트롤 및 보리 추출물은 저해제가 첨가되지 않은 효소 반응에 비해 감소된 활성 농도를 보입니다. 프라바스타틴은 약 55.91%의 저해 활성을 보이며 보리 추출물은 평균적으로 73.01%의 활성을 보입니다. ABC 및 오트 익스트랙트에서는 저해 활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활성의 증가는 효소의 경쟁적 저해와 관련 없는 다른 과정을 따르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실험 결과를 해석하자면 보리 추출물의 HMGR 저해 활성은 프라바스타틴과 비교할 만합니다. 또한 ABC나 오트 익스트랙트에서는 HMGR 대에서는 저해 활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노년층에게 많이 부담이 되는 스타틴 계열 약물의 부작용을 보리 새싹의 약제화를 통한 보조 약물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처음에 가서는 새싹 채소는 저해 활성 작용을 보이지만 종류에 따라 그 유효성의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트나 ABC 추출물은 HMGR에 대한 저해 작용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보리 새싹은 저해 활성을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이 있을 거로 예상되며 후속 연구를 통해 메발로네이트 패스웨이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저울레스테롤 저해 효과를 나타낸지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